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계좌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좌 관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목 재정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사용하는 단어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 단타, 스캘핑 이것만 한다, 이런 관점의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계좌를 꾸려서 관리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계좌 단위로, 팀 단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보유 종목에 대해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관리란 게 들어가야 되고, 저는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어필하고 있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했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던 계좌 관리나 종목들의 재정비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런 게 타이밍이 잘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맞춰가는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계좌 관리나 종목 재정비 언제 필요할까,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주기적으로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요일, 되게 오랫동안 투자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때는 하는 게 좋더라, 금요일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하락장 이런 데서 하는 게 좋죠. 개별적으로는 계좌가 타이트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해주는 게 좋고, 종목들 개별적으로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파동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흐름이 변하거나 그럴 때도 포지션 재정비는 해주면 좋은데, 그건 너무 개별적인 거니까 좀 제외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계좌가 타이트해진다, 이거 같은 경우도 너무 주관적이고 각자 느끼기 나름이니까 이것도 배제한다고 하면은 큰 틀에서는 두 개겠죠. 주기적으로 일단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계좌 관리를 항상 신경을 쓴다, 그리고 하락장에는 신경을 쓴다, 이 정도 포인트에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전에서 이걸 이행해보면은 문제점이 생기죠. 계좌 관리든 종목 재정비든 무언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비중을 줄이던 뭔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요 두 가지 시장의 특징은 어떤가요? 여의치 않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보유하고 있던 것도 그냥 때마침 금요일날 빵빵빵빵 올라가줘서 매도하기 쉬우면은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실전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작 계좌 재정비가 필요할 때는 시장은 안 좋더라,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오늘도 그랬죠. 오늘 금요일이기도 했는데 하락도 모처럼 좀 세게 나온 편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속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고, 그러면은 이럴 때 제가 일단 재정비를 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그 하락장 속에서 조금 공략할 만한 종목을 찾아봅니다. 있나 없나 먼저. 이유는 간단한데, 예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팁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와요. 그 나올 때 그 포인트에서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시장 쏠림 종목을 가지고 배를 단단히 채우겠다, 수익을 아주 그냥 끝까지 긁어먹겠다, 이런 마인드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스캘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또는 되게 짧은 단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짧은 조그만 수익이면 된다, 그 정도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매매한 것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 매매 한번 해서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수익 한번 내고, 시점적으로 한국파마를 요 시간대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간대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목은 다르지만 다른 시간대 한번 요 행동들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수익을 쌓은 돈으로 다른 데서 비중 재정비나 종목들 관리 필요한 것들, 아니면 계좌 관리 필요한 것들, 거기서 포지션 정리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거고, 요 행동의 목적이 하락장에서도 나는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내겠어, 이렇게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매매의 포지션을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드는 그 조그만 차이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차이로 바뀐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좀 더 스무스하게 해주려고, 이 수익을 활용해서 거기서 확실하게 포지션을 바꿔주려고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단독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포지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런 게 있죠. 조금만 더 오르면 팔까? 아니면 시장 많이 빠졌는데 시장 반등할 때 팔까? 이러면서 막 매도를 나도 모르게 미루고, 아니면 한두 호가에 괜히 목숨 걸고, 사실상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거에 꽂혀서 행동을 미루고 뭐 하다 보게 되면은 또 한번 타이밍 놓치고 타이밍 놓치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재정비는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다 방치되고 요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요즘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있긴 하죠. 요 종목인데 이런 것들에서 제가 저 행동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이때는 다행인 거는 이때도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포지션 잘 잡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이제 모든 행동들의 재정비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그리고 수익은 여기서 만들어내는데 나왔던 거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요 시점이죠. 요 정도 시점하고 요 정도 시점에서 두 번의 시장 쏠림 종목을 활용해서 거기서 조그만 수익을 챙기면서 여기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매매에서 이뤄낼 수 있었던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 종목은 그냥 다행히 오늘 시장 하락에서도 뭐 괜찮은 흐름이 파동이 중간에 나와줬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괜찮았지만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 효과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안 좋은 흐름이 보여질 때 훨씬 더 힘을 낼 수 있다. 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짧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다른 손실 매도하는 부분을 부담 없이 하려는 그런 취지는 좋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수익 못 내고 또 물리게 된다던가 손실 본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누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런 걸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계좌가 오히려 재정비를 하려고 그랬다가 더 재정비할 게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큰 그런 타격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재정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 약간은 좀 도박성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드는 느낌은 그냥 투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수익을 내가 낼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기 훈련부터 시작해서 좀 채우고 갖춰야 될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정도라고 하셨던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를 다 성공시킬 수 없는 거는 맞잖아요.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다 성공은 못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만약에 진짜로 승률이 한 6대4 정도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있는 시장에서는 저는 한 8대2, 9대1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종목이 한정적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이라던가 하락장이라던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장 쏠림이 있는 종목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굉장히 높은 승률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걸 주력 매매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 정도라면.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되게 큰 착각이죠. 왜냐면은 승률이 높다고 했지 승률이 높다고 해서 이게 수익률이 높거나 수익금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황이 부대 환경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승률을 높여서 조그만 수익을 내가지고 그걸로 파생되는 다른 나비 효과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 목적인 거지 여기서 수익을 뽕을 뽑겠어 이런 마인드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건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수익금을 키우겠다 이거는 시장하고 싸우겠다는 얘기라서 좀 저는 본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적극적인 건 아니고 느슨하게 뭐 찔끔 뭐 그런 식으로 작은 수익이라도 내는 매매를 그냥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100% 낼 수는 없겠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대2, 9대2 정도의 확률로 수익을 내고 그냥 그걸 재정비하는 데 이용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게 저는 제 기준에서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수익에 대한 욕심을 채운다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수익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종목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서브 역할을 하는 거고 어시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좀 되게 대단한 수익을 내는 게 아닌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거꾸로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해주는 게 어찌됐든 이런 조그만 게 모여가지고 주력 종목에서 매매를 할 때 포지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단 1%라도 유리해지는 거고 근데 그 1%가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래 대금 안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크게
키워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포지션 차이, 1% 포지션 차이가 저는 단순히 수익금으로 환산되는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불타기하고 드리블하고 비중 확대를 해나갈 수 있고 파동을 더 끝까지 뽑아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저한테는 확실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정도로 괜찮다면 굳이 하락장이나 금요일에만 할까? 이거 그냥 맨날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재정비라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할 텐데 언젠가 재정비할 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이런 매매를 맨날 섞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근데 이제 하락장을 굳이 강조하신 거는 하락장 때가 유리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뭐 하락장 때 보통 재정비를 하니까 같이 해주라 그런 정도의 얘기일까요? 하락장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항상 해주면은 좋죠. 근데 평소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목적성을 충족시켜야 될 게 많잖아요. 수익도 내야 될 거고 찔끔찔끔 매매가 아니라 괜찮은 시장에선 적극적으로 매매해서 그 자체로 수익을 뽑아내기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거나 그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역할, 기여, 목적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좀 바꿔가면서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하락장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사실 재정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뭐 정비할 게 없고 그러면 너무 좋지만 공장으로 제가 가끔 비유를 하는데 공장 돌리다 보면은 생산 라인 고장 나고 좀 막히고 그런 거 이제 돈 들여갖고 고치고 그러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식도 이제 물리는 주식이라던가 좀 관리가 필요한 주식들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손실을 매도하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생으로 내 돈 내고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좀 꽁돈 좀 챙겨가면서 부담 없이 수리하느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했던 거는 좀 번외로 생각해 볼 만한 거라서 한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인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고 재정비를 하려고 그랬더니 손실이 생기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부담스러워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방식을 좀 차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이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웬만하면 상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제가 정비하고 있는 것들의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게 된다면은 하시는 거고 아닌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이제 뭐 이런 단타 같은 거 하려다가 더 안 좋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 떠나서 하고는 싶은데 뭐 여건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본인의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투자클럽이랑 영상으로 계속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력 기르고 환경 개선하는데 저희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이제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이앤셀 매매 일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그 주식하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고 한다고 해서 잘 굴러가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좌가 점점 하루하루 물린 주식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계좌가 점점 녹고 있고 그런 분들 있을 텐데 뭐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탕진하게 되는 게 주식이니까 지금 어려움을 느낄 때 지금부터라도 좀 올바로 하는 방법을 익혀보시려고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오시면은 그런 부분 실전 매매 통해서 제대로 배워갈 수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서 공지사항 링크 참고해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